와, 짐발이 머네. 야, 형님 짐발이 끝내주게 하셨네. 야, 엄청나게 걸어 들어왔다. 자, 소양호 2차 오름수위, 3차 오름수위네요. 네, 역시나 올해는 오름수위가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지금도 뭐 시간당 2cm, 3cm 밖에 안 올라가. 비가 이쪽으로 많이 안 왔어요. 이런 약한 오름수위 때는 포인트를 잘 잡아야지 이 덩어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자, 낚시꾼이라면 이렇게 발품을도 팔아야 좋은 붕어를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소양호 오름수위가 또 왔는데, 이번에도 강원도에는 비가 많이 오지 않았습니다. 뭐 80mm에서 90mm, 최소 150mm에서 200mm 정도는 비가 와줘야 이 큰 붕어들이 쫙 올라붙는데, 힘들다 힘들어. 응? 그 몸인가 보다. 아니야. 먹었는데 이거 보였어. 근데도 째. 응. 옆으로 틀어. 소양댐에서는 원투씨가 굳이 뭐 1.5 안 써도 돼. 아니, 작년보다 힘이 더 좋아진 것 같아. 파풀이 이게 깊어. 요렇게 팠네? 여기 딱 박으면 되겠네. 자, 우리 미리 와 계신 형님들께서 저 앞에 대나무를 딱 박고 거기서부터 비 안 오겠죠? 이 수초 작업을 해 놓으신 자리가 있습니다. 네, 손맛을 많이 보신 형님이 일 때문에 철수를 하신다고 하셔서 제가 이렇게 수초 작업을 해 놓은 자리에 지금 좌대를 세팅하고 있고요. 저 앞에 보이는 아주 긴 대나무가 있습니다. 네, 그 나무부터 작업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수위가 어제보다 한 70, 80cm 정도 올라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름수위 첫날 어제 빨간물이 내려올 때 수중전은 어쨌든 뒷베란다가 있으면 좀 편합니다. 미리 작업을 해놓으시고 어젯밤에 손맛을 진하게 봤다고 합니다. 오늘도 나와야 될 텐데. 항상 지퍼 같은 거는 잘 닫아서. 자, 언제 봐도 소양호의 풍경은 너무나 아름답고, 네, 그 공기도 너무나 좋고 역시 최고입니다. 자, 이렇게 오름수위가 약하면요, 그 덩어리들의 그 산란이나 조항이 하루 이틀 정도만 반짝하고 다 빠져버립니다. 그게 이제 단점인데, 이번에도 오름수위가 좀 약합니다. 자, 올라와서 세팅을 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어제 형님이 바닥에 자리를 구멍을 해 놓으셔가지고 저기 앞에 보이는 대나무를 기준으로 일자로 쭉 길이 나 있습니다. 자, 나무 보이시죠? 요 나무를 기준으로 일자로 쭉 날씨, 하늘이 역시 소양호입니다. 자, 오늘 낚싯대는
12척을 먼저 세팅을 했습니다. 일단 짧은 데를 쓰지 않은 이유는 낮에는 고기들이 살짝 본류권으로 빠집니다. 그랬다가 이제 오후에 다시 밤에 산란하러 들어올 때 그때 또 짧은 데에 나오기 때문에 낮에는 고기들이 좀 바깥으로 빠지기 때문에 낮에는 짧은 데보다는 살짝 지금 긴 척 12척을 폈고요. 지금이 거의 1시 반이라서 요걸로 좀 해보고 이따가 고기가 가까이 붙으면은 조금 긴 데를 넣어 보겠습니다. 좀 짧은 데를 이따 고기가 가까이 붙으면 좀 짧은 데를 넣어 보겠습니다. 자, 원줄은 2.5호 네 정도 되고요. 목줄은 1.5호에 바늘은 8호 바늘 거의 8호 9호 됩니다. 찌는 한 3, 4푼대 되는 조금 짧은 찌 물로 지금 수심이 한 1m 언저리 되거든요. 그래서 목줄은 조금 길게 해서 자, 오늘 떡밥은 일부러 글루텐을 섞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하셨던 형님들이 이 잡어들이 좀 같이 덤빈다고 합니다. 잡어 한 마리 나오면 대물 한 마리 나오고 잡어 한 마리 나오면 대떡 나오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오늘은 호감 레시피를 일단 감자만 가지고 낮에 좀 낚시를 해보고 상황을 좀 만들어 가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늘. 여기 지금 붕어들이 힘이 어느 정도 수준이 나면은 먹어도요 떴다가 고개를 절로 돌리면서 상류로 치고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그 채비를 많이 터뜨리고 어제 오늘 여기서 하신 형님들 거의 한 20마리 이상 터졌다고 하거든요. 그 정도로 이 여기 붕어들이 힘이 좋습니다. 왜냐면은 하류에서 저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 내려오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갈 정도로 힘이 좋은 붕어들이라 이 맛에 여기서 낚시를 하는데 오늘 과연 이 붕어를 생포할 수 있을 것인지. 지금 시간당 수위가 하루에 한 1시간에 한 2cm, 3cm 정도 올라오거든요. 많이 올라오진 않기 때문에 어제 내려오던 빨간물이 이제 다 가라앉아서 제가 던지는 12척의 수심을 찍어 보니까 거의 한 1m 한 20 정도, 1m 10, 20 정도 나오네요. 수심은 딱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확실히 이 붕어들이 안 붙으면 잡어들이 쪼는 듯하게 덤비거든요. 아직까지는 지금 붕어가 많이 없는 것 같고 이제 밥을 좀 깔아 놓으면서 요 길을 타고 왔다 갔다 하다가 먹는 붕어들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포테이토를 낮에는 쓰는 게 아무래도 잡어한테 좀 더 덜 시달립니다. 글루텐은 좀 힘들고요. 바람이 부니까 시원하다. 아예 바닥에 두 바늘을 대고 낚시를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딱딱 떨어지는 입질만 챔질할 수 있게. 크지는 않지만 첫 떡붕어가 나왔습니다. 오이씨. 뭐 7, 8치 되겠네요.
이제 작은 붕어, 큰 붕어가 좀 섞여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잡어와 잠붕어와 큰 붕어와 공존하고 있습니다. 자, 밥 사이즈 크게 바늘도 크게, 붕어도 크게. 자, 지금 붕어가 많이 들어와 있지 않다 보니까 이런 잡어들이 엄청나게 덤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포테이토를 사용하는 거고, 만약에 오름 수위가 아주 빠르고 많이 올라왔으면 아마 여기가 붕어가 막 바글바글해서 잡어들이 하나도 없을 텐데, 지금은 약한 오름 수위이기 때문에 잡어들이 굉장히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붕어의 입질을 골라내야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찌가 막 춤을 추죠. 근데 그 와중에도 제가 낚시를 계속 하는 이유는, 지금 낱말이지만 붕어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알고 있고, 그 가운데 잡아낼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포테이토를 가지고 계속 밥을 안착시키면서 정확한 붕어의 입질만 골라내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가지마. 오케이. 으스, 어이야야야야. 오케이. 아이씨. 아유, 잘생겼다. 아, 깨끗하게 생겼네. 요거는 한 36, 7 정도 되는데, 자, 뭐 4자는 아니지만 30 중반, 36, 7 정도, 제 뜰채가 35cm니까 되는 붕어가 밥질 몇 번 안에 나왔습니다. 고기는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요. 샤, 바람 많이 불어서 시원하긴 한데 자대 뒤집히겠습니다. 와. 자, 저렇게 찌가 조용해지는 순간은 긴장해야 됩니다. 아, 이건 뭐야. 꼬리에 걸렸네. 에이씨. 지나가다 걸렸구나.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왜.
자, 어쨌든 사이즈는 30 중반밖에 안 되지만 붕어는 왔다 갔다 하는 게 느껴지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몸에 걸리기도 하고요. 지금 수초 사이로 길을 내놓았기 때문에 그 길 사이로 붕어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어젯밤에는 아주 큰 사이즈의 붕어들이 오늘 오전까지 막 들어와서 산란도 하고 막 가끔 이렇게 먹고 나오기도 하고 했는데, 자, 하루 만에 산란이 딱 끝나면서 요런 사이즈의 붕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이제 꽝은 아니니까, 그리고 이 힘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 손맛에 낚시를, 이 댐 낚시를, 특히 소양호 이 붕어들의 힘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도 계속 잡어들이 건드리죠. 저걸 다 챔질하는 게 아니라 기다립니다. 명확한 붕어의 입질을. 와, 조그만 게 힘 좋네. 와. 뭔 힘들이. 이야. 삼켜버렸네. 척상급인데, 와, 힘이. 낮에는 그렇게 산란하는 큰 붕어들은 많이 없는 것 같고요. 그 이따가 저녁, 밤 돼야 될 것 같고, 내일 아침이랑. 자, 어쨌든 붕어는 나와주고 있는데 잡어들의 공격 속에서 힘이 역시 굉장합니다. 찌가 조금만 조용하다가 한 마디 탁 찍으면 거의 100% 붕어인데, 자, 이 붕어의 입질은 정확하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가 작아도 힘들이 손맛 보기 좋습니다. 이 오름수위는 뭐 제 영상을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쨌든 이런 바닥 작업을 잘 해놓은 상태에서 낚시를 해야 요런 재밌는 낚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처럼 약한 오름수위 때는 낮에는 덩어리를 잡기가 힘들지만, 한낮에는 씨알이 잘 도나. 오름수위가 많이 받칠 때는 큰 사이즈가 아주 잘 나오죠. 올해는 강원도에 그 비가 많이 오지 않아서 그런 큰 사이즈의 오름수위 낚시가 쉽지 않지만 타이밍이 잘 맞아야 됩니다. 첫날 하루 반짝하고 빠지기 때문에.
딱 손맛 보기 좋은 사이즈로만 나오네. 덩어리들이 아직은 안 붙네. 한번 오늘 어젯밤이랑 새벽에 산란을 한번 하고 빠진 고기들이고, 자, 밤낚시도 준비할 겸 낚싯대를 짧은 낚싯대로 바꿉니다. 이 산란하는 붕어들은 이제 연안으로 많이 붙기 때문에 굳이 긴 척을 할 필요 없이 8척 짧은 낚싯대로 바꿔서 바로 앞에를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제 기준에선 바로 앞이지만 연안에서 봤을 때는 거의 13척 정도의 거리가 되고요. 저는 수중전을 들어왔기 때문에 8척인데요. 자, 과연 덩어리들이 오후부터 밤까지 붙어줄지. 자, 지금도 잡어에 건드림 다 걸러야 됩니다. 낚싯대를 바꾸고 또 한 마리가 나왔는데 역시나 뭐 사이즈는 뭐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33. 아무래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한낮에는 이 산란 들어온 붕어들이 아침까지 산란하고 빠지고 나서 이제 소강 상태인데 이렇게 그 작은 사이즈의 붕어들이 좀 덤비는 것 같습니다. 뭐 소양호 이제 여기서는 이 정도 사이즈는 되게 작은 사이즈에 속하니까 네. 잡어의 입질 속에서 붕어를 잘 솎아내야 됩니다. 요 씨알차네. 씨알이 잘어. 자, 비록 사이즈는 크지 않지만 저런 붕어들이 손맛을 안겨주니 너무나 좋고, 또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포인트를 잡고 낚시를 하고 있는 게 더 좋습니다. 네, 멋있죠? 자, 이렇게 딱 나무 앞에. 자, 저녁을 먹고 올라왔습니다. 물색이 딱 좋네요. 이 약간 흙물진, 네, 빨간 물 다 가라앉고, 근데 덩어리들이 많이 빠져 있어가지고 본류 쪽으로 오늘 이 덩어리들이 밤에 일로 다시 붙어서 산란한다면 꽤 좋은 마리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고기들이 들어와야 되는 거라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 나오면 말고요.
아이고. 자로 잰 듯하다. 자로 잰 듯해. 신월리 사이즈. 자, 보통 밤이 되면 덩어리들이 들어와서 산란을 시작하는데, 자, 제가 기대를 하고 낚시를 시작했지만 쉽지 않습니다. 네. 보통 10시, 11시쯤부터 큰 붕어들이 들어와서 산란하면서 이제 막 먹이 활동을 하는 게 오름수위인데, 지금 수위가 거의 오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루만 잠깐 오름 수위가 있고 그 이후로는 오름 수위가 없어요. 그래서 큰 붕어들이 어제만 산란을 하고, 하루만 산란하고 그 다음부터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오름 수위가 약하면 이런 반짝 조항밖에 되지 않거든요. 아쉽습니다. 네. 작은 붕어들이다 보니까 입질도 약하고요. 자, 어쨌든 뭐 제가 이날 기대를 하고 11시, 12시, 1시까지 낚시를 좀 이어가 보려고 했는데, 한 12시까지도 큰 붕어들이 들어오지 않고 저런 붕어들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특히 또 낚싯대를 12척으로 바꿔서 해봐도 사이즈가 커져야 되는데 계속 척상급만 나오네. 낚싯대를 좀 길게 해봐도 똑같은 사이즈로 미친듯이 나오더라고요. 11시 넘어가니까 너무 많이 나와서 뭐 사실 의미가 없는 낚시라 거의 한 12시 넘어서 철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여러분들께 이 약한 오름 수위지만 좋은 붕어들, 그리고 좋은 풍경, 좋은 낚시, 손맛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고,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또 그 어느 정도의 비가 더 올지는 모르겠으나 다음번 오름 수위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 이 소양호 오름 수위를 기다리셨던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비가 와서 먼 길을 오셨던 분들도 있는데, 비록 이번에는 다들 많은 손맛을 보지 못하셨지만 다음에 또 좋은 손맛을 보시기를 응원하면서 저도 기대해 보겠습니다.